예, 반갑습니다. 척척박사 사주 권현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음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천지 만물은 왕래한다. 천지 만물은 왕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운동, 양운동이에요. 음과 양운동. 그래서 이게 움직이는 그 원인이 뭐냐면 바로 압력 차이에 의해서 압력 차이가 발생을 해서 양과 음이 서로 교차를 하면서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과 사가 경계지어지고 하는 건데, 사실 대자연은 말이죠, 생과 사의 경계가 없어요. 절초봉생이라 그러죠. 끊어진 곳에서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싹 튼다. 모든 만물은 대자연의 그 운동 법칙 속에 그 냉정한, 그러니까 봄이 되면은 싹이 트고 가을이 되면은 잎이 지듯이 냉정하게 그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순환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압력 차이에 의해서 끊임없이 운동하는, 양운동, 음운동을 하는 그 운동성만이 존재하는 거지, 음양이라고 하는 개념을 남자다, 여자다, 하늘이다, 땅이다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가릴 수가 없는 그 무엇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압력 차이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거는 바로 이 무게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게 중심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그래서 이 무게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보면은 여기에 이제 구름이 있고 요 밑에 이제 땅에 강물이 흐른다고 한번 봐요. 강물이. 자, 이것의 그 구성 성분이, 구름도 H2O, 물이란 말이에요. 물. 가벼워서 떠 있는 거지만, 강물도 H2O. 이것도 물이에요. 물. 그런데 이것이 구름으로다가 형성돼 있던 것이 무게중심이, 압력에 의해서 무게중심이 무거워지면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쭉 떨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쭉 강물이 돼서 다시 흘러 바다로 흘러가서 이것이 땅에도 젖어 있다가 그 물들이 쭉 가벼워지면은, 즉 무게중심이 이제 바뀌면은 위로 올라가요. 수증기 형태로. 그렇게 돼서 다시 구름 형태가 되고, 즉 이렇게 이런 순환 과정이 압력차와 그 운동성, 그러니까 그 무게중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즉 내려오는 녀석은 음운동, 올라가는 것은 양운동,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그림을 머릿속에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하시고서, 음과 양이라고 하는 거는 주변 환경 때문에 생기는 거구나. 즉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은 것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냥 스톱하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점점 내려오고 돌고 점점 올라가고, 이게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지, 한결같이 만약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다. 그럼 죽은 거지.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사람도 움직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안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은 죽은 거지. 물론 이제 밤에 잠잘 때 한 번씩 죽는 거죠, 우리가. 모든 그 활동력을 잠시 내려놓고서 잠을 잔다라는 거는 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니까 그때 죽었다, 아침 되면 다시 살아났다. 이제 그것도 양운동, 음운동을 했다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즉 이 대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내가 왜 사는가, 삶의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어떤 그 까닭을 찾아가는 어떤 먼 여행 같은 거예요. 나의 삶이 어떠한가라는 거를 알아가는, 즉 까닭을 알아가는 것. 자, 그러면은 대자연은 생사 그 구분이 없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주팔자가 어떤 사주팔자는 좋고 어떤 사주팔자는 나쁘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딱 구분 짓는 순간 우리는 사주풀이의 함정에 딱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 음양이라고 하는 큰 대전제를 놓치고 나면은 정말 사주팔자 분석이
엉뚱하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태어날 때 호흡이라는 걸 해요. 호흡. 이 까닭을 알기 위해서 이제 명리 공부를 하는데, 이 까닭 중에서 이제 음양이라고 하는 대전제를 호흡에다가 제가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호흡. 사람이, 이걸 이제 1호, 그 다음에 1흡. 한 번 내쉬고, 한 번 들이마시고. 이게 호흡이잖아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숨을, 답답하니까 훅 들이마실 것 같지만 사실은 숨을 훅 내뱉습니다. 즉, 음의 세계에서 양으로다가 넘어오고, 또 사람이, 죽을 때는 양에서 이제 음으로다가 숨을 훅 들이마시고, 이제 돌아가시는 건데, 즉, 1호, 1흡을 하는데, 사람이 숨을 쉬는데, 계속 들이마시기만 해봐. 내쉬지는 않고. 아니면, 조금 들이마시고, 이만큼 내쉬고. 그러니까, 이 숨을 들이마시는 거가 일정하게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한 번에 쭉 들이마시고, 어느 정도 들이마셨으면 내쉬어야지 그게 정상인데, 조금 들이마시고, 훅 내뱉고, 아니면 훅 하고 들이마신 다음에 조금 내뱉고, 그럼 사람이 이 호흡곤란이 오는 호흡곤란. 여기에서. 그렇듯이 음과 양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내가 숨을 들이마시고 어느 정도 그것이 점점 꽉 차면은 이제 다시 양으로다가 훅 내뱉는 이런 그 과정을 사람이 살면서 호흡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음양 운동이 끊임없이 운동성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까닭을 알기 위해서 이제 주로 이제 명리 공부도 하고 또 이런 데 와서 이제 자기의 이제 점사를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주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구름이 무거워서 비의 형태로 다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비의 형태로 떨어져서 강물로 다 이렇게 내려오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내 운이 좋아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잘 안 와요. 떨어질 때랑 여기서부터 요 구간에 강물이 되어서 바닷물로다가 흘러갈 때 요 단계 요때가 인간 삶이 다 고만고만하게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있어서 복잡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하니까 이제 보러 오는 건데 오죽하면 우리가 바다를 갖다가 고해라고 그래요. 고해. 그래서 인간 삶이 여기서 쭉 이루어지는데 이걸 갖다가 사람이 살다 보면 강물이 졸졸졸 흐를 때도 있고 바닷물이 철썩철썩 할 때도 있고 그렇지 언제 늘 평탄하기만 한 삶이 어디 있어요. 또 그렇게 일정 시간을 이게 지금 봐봐요. 음운동으로다가 내려왔는데 음운동으로다가 내려왔는데 음에서 갑자기 양으로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음에서 내려왔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을 두고서 이러고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은 다시 양운동으로 다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고해의 바다에 인간사 삶이 여기에 많이 거기서 굴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까닭을 안다라고 하면은 다시 언젠가는 이렇게 양운동으로 다 쭉 올라가서 내 생애에 뭐 해뜰 날이 돌아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좌절할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올라간다고 해서 이제 뭐 다시는 여기 안 올 것 같이 여기 올라갔다가 이게 무거워지면은 다시 또 내려온다니까 이 삶이 계속 돌고 도는 거라고 돌고 도는 내 인생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까닭을 알려면 대자연의 운동 법칙 이 순환의 법칙을 알면은 저절로 깨우쳐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득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득도를 했다 그러면은 해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대자연은 말이에요. 그러면 양과 음은 이렇게 사람한테 모든 만물한테만 적용이 되느냐, 살아있는 생명체에만 적용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유형의 생명체, 유형과 무형으로다가 구분을 해서 이거는 이제 유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 이제 주로 이제 생명체도 들어가겠죠. 생명체 또는 뭐 유형의 바위도 있고 뭐 쇠붙이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공기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공기는 무형에 들어가나? 공기는 무형으로 다 들어가겠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이 다 양운동, 음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쇠를 한번 봐, 쇠. 여름철에 그 철근, 콘크리트, 쇠붙이 같은 거. 엿가랑 늘어지듯이 한다 그러잖아. 날이 무지하게 뜨거우면은. 양운동 하는 거예요. 이게 싹, 팽창을 해가지고. 확 녹아내리는 거야. 휘어지지 막 그래가지고. 그거 또 다시 또 날이 추워지면은 차갑게 딱딱하게 단단하게 이제 또 굳어지는 성질, 음운동.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기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사실 이 대기권 안에 이렇게 우리 이걸 대기권이라고 보면은 대기권 안에 이 공기가 바깥에 있는 대기권 밖에 있는 공기하고 봤을 때 그럼 이거는 당연히 여기가 음이 되고 여기가 음이 되고 여기가 바로 양이 되는 거죠. 이 양과 음의 구분을 갖다가 상대적으로다가 구분을 지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다 있는 거예요. 보이든 보이지 않든 유형이든 하다못해 뭐 돌멩이가 됐든 뭐 다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압력차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럼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 예를 들어서 이제 돌멩이가 됐든지 쇠붙이가 됐든지 그거하고 또 이렇게 가볍게 생긴 무슨 뭐 종이 박스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물에다가 이렇게 딱 떨어뜨리면은 돌멩이는 슝 하고 똑 빠지잖아요. 근데 종이 박스는 여기 동동동동 떠 있다가 나중에 천천히 물에 젖어가지고 가라앉는데 이거 자체도 이건 뭐냐면은 그 밀도 때문에 그래. 밀도라고 하는 거는 부피분의 질량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부피분의 질량? 뭐 이렇게 따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차. 이게 무겁고 압력차에 의해서 밑으로 가라앉는 거고 이 종이 박스는 이렇게 동동동동 떠 있는 건데 이런 원리예요. 바로 음과 양이라고 하는 그 원리는. 자, 그래서 모든 그 만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압력 차이 해소를 그 운동성으로 연결을 해서 그 움직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서 생과 사의 경계를 갖다가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옛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었느냐 음과 양을 음양에 대해서 한번 자꾸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옛사람들이 이제 그 낮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어떤 놈은 햇볕이 쬐니까 밝게 위로다가 쫙 펼쳐지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떤 놈은 해가 지니까 어두워서 이렇게 밤에 이렇게 움축되고 쪼그라들더라.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나는 양이요, 하나는 음이다. 이렇게 좀 설명하기 쉽게 구분 지은 거지. 이걸 가지고서 하늘은 양이요. 또 요거에 반대되는 땅은 음이겠죠. 근데 꼭 그런 뜻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낮에 햇살이 쫙 내리쬐서 햇볕이 쫙 비치니까 모든 것이 그 성질이 그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성질이 가볍고 탁한 것이 별로 없어. 그래서 위로 확 청하게 그 펼쳐진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음운동의 결과물로다가 이 지상에 뿌려져 있는 어떤 물질, 땅의 물질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밑으로 가라앉고 또 단단해서 굳어져 있는 성질 요거를 땅이라고 표현한 거지 이게 양이고 이게 꼭 음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한 게 아닙니다. 그거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이렇게 땅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건물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이런 건물이 하나 있고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당연히 둘만 놓고 봤을 때 얘가 양이고 얘가 음이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또 이만한 지하 건물이 하나 있어. 지하. 땅이라고 봤을 때. 그럼 얘하고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는 땅 속에 있으니까 얘가 음이고 얘가 양이 되는 거예요. 상대되는 개념으로다가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음과 양에 대해서 훨씬 각밖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뭐냐? 주변 인자, 주변의 조건. 그러니까 주변 그 환경이 되죠. 주변 인자. 요거에 의한 그 압력차. 이 압력차에 의해서 바로 음과 양이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훨씬 편하시겠네.
자, 그래서 이 음과 양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내려오는 일정한 방향성, 그리고 쭉 이렇게 흘러가는 방향성, 다시 또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런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하는 거지, 방향성 자체가 막 흐트러지는 게 아니라 음이 극에 다름. 이걸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궁하면 궁즉 통. 이 들어보셨나요? 궁즉 통. 궁하면 즉 통하고, 통 즉 변. 통하면 변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냥 극에 달아 있는 거, 극. 아주 그냥 양운동의 끝으로다가 이제 치달아 있으면은 이제 거기서 운동이 시작이 되는 그런 거를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노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반자 도지동이라는 게 있어요. 반자 도지동, 도지동, 반자 도지동. 이게 이제 반이라고 하는 게 돌이킬 반자잖아요. 이게 돌이킬 반자, 돌이키다. 즉 양과 음이 극에 달해서 이 사물이 극에 달하면은 거기서부터 이 반전을 하게 되는데 그게 곧 도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의 움직임. 예, 이 궁죽통, 통죽변하고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즉 생명력이 있는 것이 다니는 길, 그것이 이제 도가 다니는 길이다라는 거를 음양 논리하고 이렇게 한번 접목시켜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의미를 좀 더 확장해서 여러분들이 음양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